안녕하세요, 유나이들. 난쌤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우울증과 성욕의 상관관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국내에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무려 100만 명이 넘겼다고 합니다. 진짜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정말 사는 게 힘들어서 상담받는 친구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성욕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보통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있는데요. 이것만큼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무쾌감증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전에 했었던 일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별로 재미가 있지도 않고 흥미가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울증 약으로 이제 처방하고 있는 약 자체가 성욕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단순히 걸려서만 성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 약까지 이렇게 합쳐지면서 성욕과도 관련이 크게 있어지는 거죠. 우울증 약으로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SSRI의 약물의 성분이 성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SSRI를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립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약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약물에 비하면 조금 안전하다고 널리 퍼져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성욕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단순히 성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르가즘이 좀 낮아진다든지 질 건조증, 조루 혹은 발기부전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작용을 겪은 분들이 그러면 이 SSRI 약물을 중단하면 바로 돌아오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SSRI 약물 복용 이후 성기능 장애라는 이렇게 단어도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는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유난히들 중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혹시나 우울증 약을 또 내가 복용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욕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작용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약의 부작용이 너무 세면 다른 약으로 충분히 바꿔서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쪽 성욕 관련해서 내가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성기능 개선제를 또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이거 부끄러워하고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있긴 한데요. 사실 운동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좀 격렬한 운동을 하고 좀 빨리 한 30분, 1시간 이내로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운동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서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 성욕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조금 더 살려보는 거예요. 우울제 성분으로 인해서 몸 자체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향이 나는 오일이나 젤 같은 걸 사용해 보는 것도 좋고, 색다른 분위기, 색다른 장소, 색다른 체위 혹은 성인용품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던 패턴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면서 조금 더 그런 감각들을 다시 되살려 보는데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욕을 감소시키는 약은 이 외에도 사만개 항우울제, 피임약, 탈모 약물인 프로페시아, 감기나 비염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 의료용 마리화나 항경련제, 혈압약으로 쓰는 베타 차단제, 수면제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만약에 우리 유난히 분들 중에도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흔하게 쓰는 비염약이나 감기약 먹어도 당연히 성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약 성분 자체가. 물론 코가 막히면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긴 하겠지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실 때 내가 어떤 치료든 약을 먹고 나서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의사쌤한테 상담을 못하고 저희한테 다시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부작용이 나와도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확신도 생기고 또 마음고생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특히 또 성이라는 분야가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이야기하기 더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꼭 상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고 내 의료비만큼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너무 마음고생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커요. 물론 성욕 감퇴의 원인이 우울증만 있는 건 아니죠.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피로도, 육아, 출산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좀 저녁이 있는 삶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시작하면 성욕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유나님 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기만을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